예, 오늘 뉴스탑10은 법무부 국정감사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감 첫 데뷔전이었습니다. 국감 내용에 앞서서요. 사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최근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 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국감 전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히 안에서 많이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쌍방이 충분히 활발한 말씀 나눴고요.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약점 잡으려고 미행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국감 얘기에 앞서서 국감도 이제 오늘 볼거리가 참 많은데 그 전에 오늘 미행 얘기를 짧게 해보겠어요. 이도현. 네네. 본인 약점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한동훈 장관의 표정에서 뭘 좀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미행을 했을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이상한 술집이라도 갔으면은 그걸 엄청나게 이제 뭐 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뭐 또 했겠지 하는 생각인데 아마 그 미행의 목적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나 혹시라도 뭐 이상한 술집 아니더라도 혹시 용산을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굴 만나나? 예. 혹시 정치인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누구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뭐 대해서 특별히 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한 달간의 그 미행 끝에 밝혀진 거는 한동훈은 바른 생활 사나이다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도 뭐 부동산 관련인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지금 사는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보라고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관한테 아니면 법무부에 아니 부동산이 따로 있다는데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지. 그걸 왜 미행을 합니까? 이 지금 매체가 지금은 이름은 바꿨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줄리로 몰아붙이고 뭐 목격자까지 등장시켰던 그 유튜브 매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현 열린공감 TV는 그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번 미행 사건 관련해서.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같은 사람들인데 그중에 세 분이 지금 그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번 뭐 스토킹 사건인지 미행 사건인지 뭐 어떻게 명명하든 이번에 관계자인 그 유튜브 그 매체 관계자들은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예. 그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 장관이 오늘 한 얘기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이 말에 뭐 오늘 직접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셈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이 시민 언론 더 탐사 그러니까 지금 미행 논란, 미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미행 혐의 정확히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의 언론 플레이다. 정당한 취재 활동을 스토킹으로 마녀 상황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을 맞고소하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례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취재나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취재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한 달간의 미행이고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신변 보호 조치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피의사실 공표나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맞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이 유튜브 언론, 뭐 언론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 매체를 보는 구독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한동훈 장관 괴롭히고 있으니까 슈퍼챗 많이 쏘아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언론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취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공인을 한 달 동안 미행하면서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서 이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주진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 OECD 웬만한 선진국에서 이 같은 이 미행과 스토킹 행위는 다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고요. 잘못을 했으면
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달게 받으면서 반성을 하는 게 상식적인 사회일 텐데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맞고소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 아무리 정치 진영 논리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예. 기초적인 윤리도 지키지 않는 이 같은 모습, 민주당의 인플루언서나 정치인들이 진영을 무관하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예전에 자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 얼굴이나 신상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가 추미애 전 장관 한 달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서 뻗치게 하고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자 신상을 공개하고 좌표 찍기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들이 한 달간 따라다니며 미행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국감에 앞서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최근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한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는 검사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서도 오늘날 어떤 자리에 가 있는지.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판결문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판결문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거다라고 판결문이 명시하고 있죠. 허위사실을 만드는 건 그분인데 무슨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지. 사실 이례적이에요. 장관이 이제 국감 전에 앞서 여러 인터뷰에 직문직답을 하는 것도요. 일단 노덜 교수님, 네. 최강욱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걸 두고 본인은 정치검찰 프레임이 좌절됐다라고, 뭐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비슷한 표현까지 썼는데 한동훈 장관 판결문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 부분에 허위 사실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최강욱 의원이 인용한 그 부분을 오늘 한동훈 장관이 꼬집었거든요. 네. 저게 허위 사실이지만 비방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비방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허위 사실이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그게 이제 판결문 정확한 내용입니다. 네. 판결문 전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보도된 것만 보면 분명하게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최강욱 의원이 밝힌 거, 채널A 이 기자가 뭐 이철 그 BIK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 당신이 유시민 그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허위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최강욱 의원이 그걸 적시한 것은 예. 당시 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를 뭐 그런 것이 목적이었지 그 특별 이동재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허위는 맞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최강욱 의원이 나와가지고 허위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것도. 아무리 1심에서 네.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최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목소리 키울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최강욱 의원이 밝힌 건 허위인데 허위 맞지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은 그냥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걸로 성립이 되는데 예. 정보통신망법상 그러니까 이분이 SNS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가중 요건으로 비방할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발언한 것은 허위다. 판결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본인이 저렇게 허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또 그 자체가 허위인 거죠. 저는 그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1심 판사의 결정에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기자가 그 이 문제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예. 물론 이제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더 큰 피해가 어디 있는데 그거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 판결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2심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